약 70억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지구. 인종은 다르지만 멀리 보면 서로가 이웃이기에 지구촌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예로부터 한민족이라 일컬어졌던 우리나라. 현재는 외국인 등록 인구 100만을 훌쩍 넘긴 세계인과 함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적 차이가 조금 느껴지면 좀 어떤가요? 한국인으로서 인생 제2막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여기 이주민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양팔 걷고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다문화 소통센터.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생활의 재미까지 안겨주고 있는 이곳. NGO 희망 릴레이, 그 7번째 주인공을 함께 만나보시죠. 먹구름이 물러난 어느 날 아침,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아시아 다문화 소통센터. 이곳에서는 조금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로 이주한 이주민들의 한국어 수업 시간. 아직은 한국어가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이주민들은 한자라도 더 배우기 위해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이 뜻이 뭐예요? 집에서 추워요. 그리고 에어컨 켜서요. 잤어요. 이상해. 이거는 잠깐 틀리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는 이 수업은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이주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약 3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대학생과 주부, 학교 선생님 등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봉사의 손길 또한 3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얼굴 표정이 굳어있던 표정들이 웃음을 띠기 시작하면 너무 행복해요. 센터가 있는 이곳 화성시에 거주하는 이주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발길까지 이어져 매일 오전이면 한국어 교실이 사람들로 가득 찬다는데요. 이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한국 생활의 빠른 적응을 위해 열심히 배우고 또 공부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제일 문화가 어렵고 그리고 쓰기 좀 어려워요. 말하기 좀 괜찮은데 뭐 재밌고 배울 것도 많아서 좋아요. 여기서 맨 처음에 좀 나오니까 지금은 한국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인연을 맺은 이주민들. 고향과 떠나온 가족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날들도 잠시 이렇게나마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1년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세워진 아시아 다문화 소통센터.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부터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는데요. 이 밖에도 이주민들의 안정된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시아 다문화 소통센터는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4년차 되고 있는데요. 국내 이주민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민의 3%가 넘는 사람들이 이주민이고 화성시는 그보다 훨씬 많아서 6.9%에 이릅니다. 이러한 이제 이주민들은 늘어나긴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약자이고 소수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거죠. 우리 센터는 이제 그러한 배경하에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이제 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역시 언어 소통 문제입니다. 언어 소통과 사회적인 소통,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한국어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담과 그에 따른 뭐 법률적 아니면 행정적 아니면 의료적인 그러한 지원들을 하는 상담 사업도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죠.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주민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스스로 높여나가는 그것이 이제 이주민들의 권익을 가장 확실하게 옹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러한 환경을 만든 노력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자들을 위해 마련된 정부기관의 사업을 수행하고 오직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착한 손길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는 이곳. 매일 적지 않은 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매년 늘고 있는 이주민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조금 벅찰 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센터 한번 둘러보셨으면 지금 3개층을 쓰고 있어요. 이 3개층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센터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또는 기업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후원금과 회비로 우리 자체 사업비를 충당하기에 좀 무리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센터는 대부분의 활동들이 자원봉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근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상 자원봉사에 가깝게 하고 있죠. 우리가 미처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해야 할 일이 주변에 눈에 띄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할 때 가장 좀 괴롭죠. 많은 분들이 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좀 더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시간여 동안의 한국어 수업이 끝나고 이주 여성 몇 명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선생님 댁으로 이동하는 이주 여성들. 바로 한 달에 한 번 이주 여성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언니랑 모임을 위해서였는데요. 낯선 한국 땅에 와서 살게 된 이주 여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언니랑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이제 외국에서 결혼해서 온 이주 여성들이라든가 꼭 결혼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지내는데 친정 같은 느낌이 들게 친정 언니 같은 이런 느낌에서 이제 언니랑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우리 이제 선주민, 이주민 얘기를 하죠. 선주민, 이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하고 이제 할 수 있게끔 한 프로그램인데 요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라 음식에 대한 자긍심도 갖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엄마랑 아기랑 독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토요일날, 둘째주 토요일날. 그래서 이제 엄마랑 이제 결혼해서 왔는데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아기 육아에 되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줄 수 있게끔 그림책을 읽어주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하면서 기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 해가지고 기간 탐방하는 프로그램에서 3가지의 종류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상 어디를 아기를 데리고 어디 가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체험학습 해가지고 가천과학관 체험학습도 한번 하고 이렇게 했던 종류를 좀 집어넣습니다. 오늘은 요리 교실이 있는 날. 오늘 함께 만들어 볼 음식은 베트남에서 즐겨 먹는다는 오리 죽순 쌀국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김태인 씨가 일일 요리 선생님이 돼 열심히 요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끓여서 지금은 같이 씻어요. 육수가 끓을 동안 쌀국수와 오리고기를 알맞게 삶고 몸에 좋은 죽순을 먹기 좋게 자르면 재료 준비 끝. 드디어 오늘의 요리 완성. 그릇 한가득 쌀국수를 담고 한 상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식사를 하는 이주 여성들.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중년 여성부터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채 안 되는 세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이들은 언니랑이라는 모임을 통해 따뜻한 음식뿐 아니라 고국의 향수를 달래줄 훈훈한 가족의 정까지 나누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는 친구도 만나도 되고 우리 베트남 음식뿐 아니고 필리핀 음식, 중국 음식도 다른 나라 음식들이 그 사람이 직접 끓여주고 맛있게 먹어도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 편히 웃어본 날이 얼마만이던가. 누군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는 이들에게 이 모임은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아 다문화 소통센터의 상설로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 아삭. 이주민 아이들의 좋은 쉼터이자 유용한 교육 현장이라는데요. 단순히 이주민들의 공간이 아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탄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기적의 책꽂이 프로젝트에 선정돼 1000여 권의 도서를 지원받은 이곳.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모국의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의 책이 분류돼 준비돼 있으며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일뿐 아니라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주민들이 동화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 읽기 모임에서는 동화를 통해서 한국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힐 수 있게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동화 연구 모임이라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또한 주로 이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들의 책놀이 프로그램이 매주 토요일마다 있어서 여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자녀와 이주민 자녀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책을 통해서 꿈을 키워나가는 그리고 다양한 활동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주민들이 아시아 동화를 스스로 읽어주고 아이들에게 읽어줄 수 있는 동화 구연 전문가를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떠나는 아시아 여행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일반 주민들한테 발표도 하고 할 겁니다. 어느 화창했던 주말 아침, 경기도 과천과학관 앞에 이주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작은 도서관의 연계 수업으로 과학관 체험학습을 하러 왔기 때문인데요. 모처럼의 나들이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설렘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짜가도 보고 식물도 보고 우주도 보고 왔어요. 좋아요. 재밌게 놀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가장 처음으로 향한 곳은 우주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천체투영관. 불이 꺼진 캄캄한 전시관에서 기다리는 이 시간조차 아이들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주도 만나고 별자리에 대해 배워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집중 또 집중하는 모습이 어른스럽기까지 합니다. 5개 전시관과 실내 전시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관람하는 가족들.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저 즐겁습니다. 과학관 곳곳에 마련된 체험활동도 열심히 따라하는 아이들. 동네를 벗어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할 곳은 곤충 생태관. 이곳에는 과연 어떤 곤충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꿈틀꿈틀 지렁이도 보고 하얗고 부드러운 루에도 직접 만져보고 책에서만 보아온 곤충들을 직접 보고 느끼며 아이들과 어른들은 자연과 함께 어느새 하나가 됐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작은 마음에 품은 꿈을 한 뼘 더 키우는 아이들. 어른들 역시 아이와 함께하는 오늘이 마냥 즐겁다고 말합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학생들이랑 여기 과학관 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 많이 보고 또 친하게도 지나고 너무 즐거웠어요.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에 수없이 상처받아왔던 이주민 가족들. 아시아 다문화 소통센터는 이주민 가족들에게도 일반 가정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자 늘 노력한다는데요. 매년 여름이면 이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캠프를 열어 힐링과 감성 충전에 만전을 다하고 편견과 차별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보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민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여의 시간과 같이 앞으로의 시간도 모든 이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겠다는 아시아 다문화 소통센터.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봤습니다. 이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이제 성인에 머무르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주민 자녀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주민 자녀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좀 더 길게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같은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빠른 시간 내에 지역 아동센터는 만들 계획이고 지금 실제로 차오름 공부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아시아 지역과 친해질 수 있고 아시아 지역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순수하고 또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이들. 또 이들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아시아 다문화 소통센터. 이들이 생각하는 희망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다양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배려, 그리고 공존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정신이 사회 발전에 아주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세포 생물은 수억 년이 지나가도 똑같은 단세포로 머무르지만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 뒤섞이는 가운데서 훨씬 더 사회는 진화하고 진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회적인 약자들이 지금은 약자이지만 나중에 또 다른 하나의 에너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나 아닌 소외자들이 가진 잠재적인 능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게 그 사회가 가진 능력이고 그 사회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관심 역시 베풀어준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당하며 외로움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해왔던 이주민들. 우리나라 전체 인구 4%를 차지한 지금 더 이상 이들은 이방인이 아닌 또 하나의 이웃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 편견에 맞서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시아 다문화 소통센터와 함께 이주민들이 사회로 나와 진정으로 삶을 즐기게 되는 그날을 NGO 희망 릴레이에서도 함께 바라봅니다.